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12년 8월 부산 동래구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살인 사건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으며 사건의 잔혹성과 복잡한 범행 동기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건은 2012년 8월 13일 한 호프집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프집 사장 최 씨와 종업원 손 씨는 비극적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최 씨는 주방에서, 손 씨는 호프집 안쪽 테이블에서 살해되었습니다. 범행 도구로는 맥주병, 골프채, 그리고 칼이 사용되었으나 칼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이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도 검토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맥주병이 깨져 있었고 골프채 헤드가 사라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이를 강력한 분노의 표출로 보았으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폭력이 발생했는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씨를 만나기 위해 호프집을 방문했습니다. 오후 5시 40분경 도착한 그는 가게 문이 의외로 쉽게 열린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피를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형사들은 현장에 도착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으며 최 씨와 손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일부는 이 사건이 강도 목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훨씬 개인적이고 복잡한 동기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형사들은 범인이 사전에 사장 최 씨를 공격할 의도를 가지고 호프집에 들어왔을 가능성을 높게 보았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현장에서 발견된 골프채와 맥주병, 그리고 사라진 칼이었습니다. 이들 범행 도구의 사용은 범인의 심리 상태와 범행 시의 상황을 추론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맥주병으로 먼저 공격한 후 칼로 목을 찌른 것이라면 이는 계획된 살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범인이 보인 과잉 폭력 행위를 오버킬로 설명하며 이는 범인이 피해자에게 강한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종종 깊은 증오, 배신감 혹은 거부감에서 비롯되며 범죄의 잔혹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경찰과 수사팀은 또한 현장에 남겨진 DNA 증거와 지문, CCTV 영상 등을 통해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사건 현장 주변의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범인의 도주 경로나 범행 전후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활발히 토론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범죄 해결을 위한 더 나은 수사 방안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부산 호프집 살인 사건의 범인은 이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씨는 사건 당시 호프집 사장 최 씨와 종업원 손 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발생 배경과 범인의 동기는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 씨의 행동은 개인적 감정과 심리적 불안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씨의 범행 동기는 주로 사장 최 씨에 대한 성적 거부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범인은 최 씨와 사적인 관계를 시도했으나 최 씨가 이를 거부하자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날 밤 이 씨는 최 씨에게 먼저 폭력을 가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 씨는 맥주병으로 최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이후에도 폭력을 계속하여 최 씨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이 씨는 종업원 손 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씨는 골프채를 사용하여 손 씨의 머리를 강하게 타격했고 이로 인해 손 씨도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의 행동은 계획적이며 잔혹한 성격을 보였고
이는 그의 심리적 불안정과 공격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건 후 이 씨는 잠시 도주하였으나 곧 체포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의 범행으로 인해 2명의 생명이 소멸된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법적 처리 과정도 주목받았습니다. 범인이 체포된 후 그는 여러 차례 신문을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범인의 정신 상태와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들에 대한 범인의 태도 등이 중요한 심리적, 법적 요소로 다뤄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범인에 대한 재판은 그의 범죄 동기와 사회에 끼친 영향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에게는 약간의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범죄의 복잡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